제1차 세계대전 중 오스트리아의 부대가 상대인 영국 부대를 높은 지대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어디선가 구름이 나타났고 영국 부대는 자취를 감췄다. 이들 300여 명은 지금도 옷, 신발, 총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이 있던 자리에는 그 사실을 기록한 비석이 남아있다. 프랑스의 피에르 데포르네는 3명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첫째는 1699년, 둘째는 1738년, 셋째는 1801년에 태어났다. 모두 세기가 다르고 어머니가 달랐다. 데포르네의 세 번째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의 나이는 120세였고 아내는 불과 19살에 불과했다. 그는 1809년 12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1979년 생후 한개월 된 아기와 어머니가 공원을 산책하던 중 혹하는 습격당해 어머니는 무참하게 살해되어 버렸다. 5년 후 그 아이는 삼촌과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명의 남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외쳤다. 이 녀석이 엄마를 죽였다. 당황해서 남자가 밖으로 도망쳤고 경찰이 그를 붙잡았다. 조사를 해보니 그 남자가 5년 전 살인범이었다. 쇼와 중반의 이야기. 태평양에 접하면 한 시골 마을에서 모형 비행기가 유행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비행기가 날아오는 높이나 속도를 서로 경쟁하며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모형점에서 살 수 있는 검은색 엔진이 굉장하다는 소문이 들렸고 아이들은 몰래 사들였다. 그 엔진의 마력은 엄청났고 한 아이의 비행기는 하늘로 사라져버려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날 마을에 접혀있는 앞바다에서 아이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터무니없는 높이에서 떨어진 것처럼 시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마침 그 아이가 소중히 다루던 모형 비행기가 사라지고 없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모형 비행기를 남기지 않고 파괴했고 다시는 가지지 않겠다고 약속시켰다. 1980년대 미국 콜로라도의 학자 마이클 브라운은 방대한 규모의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다. 그것은 컴퓨터상의 지구를 만드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간의 조작이 가능했다. 계륙의 분열, 생명의 탄생 등 브라운스 분류라고 명명된 그 푸른 행성은 순조롭게 현실과 같은 변천을 이루어갔다. 몇 시간 후 분류 안에서는 이미 인류가 어느 정도 문명을 쌓을 정도였다. 신이 된 브라운은 프로그램의 완성에 만족했고 동시에 오랜 연구의 필요로 깊은 잠에 빠졌다. 시간 설정 1분을 50년으로 설정한 채 깨어난 브라운은 모니터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 브라운스 분류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사라졌다. 시계를 확인한다. 수면 전 시간으로부터 1시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다. 분류 안에서는 3000여 년 경과된 것이다. 브라운은 서둘러 분류를 리셋하고 시간 경과를 빠르게 하여 다시 실험을 시도했다. 그러나 인류는 몇 번을 다시 해도 어느 시기를 경계로 모두 사라졌다. 브라운은 조용히 컴퓨터를 껐다. 며칠 후 연구소에서 목을 매단 채 브라운이 발견됐다. 유서 대신 발견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마도 곧 북한의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독재 정권에서 어떻게 박해받았는지 말하고 있었다. 한 탈북자는 김정일 바보라 외치고 정치범 수용소에 넣어줬다. 제목은 국가기밀 누설이었다. 소년이 아스팔트 도로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자 당연히 아스팔트는 타오르며 녹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일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경찰조차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 소년은 많은 사람들과 아스팔트 도로 안에 있다. 루이지애나의 알빈 앤더슨이 어느 날 거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삼촌이 가게에 들어왔다. 알빈이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잠시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삼촌이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기다렸다. 삼촌이 돌아오지 않아서 화장실을 보러 가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이 말을 했더니 어머니는 의아한 얼굴로 너에게 삼촌은 없어 라고 말했다.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소녀가 누군가에게 불린 것 같아 근처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거기는 공사 현장. 그곳에서 소녀를 부를 만한 사람은 없었다. 기분 탓이었을까 소녀가 다시 길을 가려 하자 눈앞에 철골이 떨어졌다. 만약 목소리가 부르지 않았다면 소녀가 죽었던 것은 확실하다. 한 무명의 작가가 여인길 동반자라는 단편을 썼다. 하지만 줄거리가 약하다며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다. 그 후 작가는 악몽을 꾸었다. 자신이 쓴 단편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가 꿈속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기상 후 그는 자신이 꾼 무섭고 기괴한 꿈을 소설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세계적으로 성공했다.
작가의 이름은 로버트 스티븐슨, 작품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이다. 1963년 헝가리 북부에서 한 커플이 길을 잃었다. 운 좋게 낡은 집을 찾아낸 두 사람은 다리를 다친 여성만 집에 남고 남성은 근처 마을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성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푸르게 변했다. 이 마을에는 100년에 한 번만 모습을 드러내는 집의 전승이 있었던 것이다. 남성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집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집도 여성도 다시 발견할 수 없었다. 1944년 아이슬란드에서 아이들이 매우 신기하게 생긴 도마뱀의 시체를 발견했다. 잠시 동안 시체를 둘러보며 놀았지만 곧 질려버려 길가에 묻어버렸다.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들은 교사는 도마뱀의 특징이 시조새와 닮았다는 것에 놀랐고 서둘러 시체 묻은 곳을 파헤쳤지만 시체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 심리학자는 여행지에서 방문한 예배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움에 경탄했다. 몇 년 후 지인이 그 예배당에 가겠다고 해서 그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림 엽서를 사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지인은 그림 엽서를 살 수 없었다. 그 예배당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스주에 사는 존 윌리엄은 갑자기 가족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고 호소했다. 어느 날 너희들은 괴물이다라고 외치며 총을 난사,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자살했다. 다만 이상하게도 가족의 시신은 검사 해부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한 것은 존이었는가, 가족이었는가? 스웨덴 홀스에 사는 존 오마리는 심장 옆에 큰 종기가 있었다. 스위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그 종기는 심장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고 게다가 보통의 심장처럼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곧 그 심장에 적출 수술을 받았지만 6개월 후 같은 곳에 다시 두 번째 심장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하멜렌, 피리 보는 사나이를 아는가? 신기한 피리로 쥐를 퇴치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남자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도 그 거리에는 그것을 적은 비석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그 무렵 병력 부족을 겪던 다른 나라들은 갑자기 나타난 많은 소년 노예들을 사고 팔았다고 한다. 현재의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순간이동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A 장소에 있는 것을 분해하여 찰나의 순간비로 옮겨 재조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의 과학자 찰리 슐튼에 따르면 B에 나타난 것은 A에 있던 것의 복사본 같은 것이라고 한다. 최근 순간이동을 연구한다는 모사 근처에서 도플갱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루어 편지는 처음 몇 가지 흔한 루어밖에 적혀있지 않았지만 한 청년이 재미로 괴담 이야기를 쓴 것으로 공포의 편지로 바뀌었다. 그러나 청년이 쓴 괴담은 며칠 후 사실이 되었다. 이 편지의 문장을 함부로 바꾸지 말아라. 루어가 현실이 된 것이다.